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CJ 프레시웨이 아이누리 캠페인과 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이 쌤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하는 거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빠를 닮았습니까? 엄마를 닮았습니까? 그건 모르겠는데요. 성교육은 언제부터 하기 좋은 시기인가요? 성격이요. 하기거든요. 약간 그 숯불에 먹느니 그만하시죠. 우리 지금 아이누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이 편안하게 먹게 하는 CJ 프레시 아이누리 캠페인, 이 시간을 우리 쌤과 함께 잘 좀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쌤은 잘 드시죠? 뭐 그렇게 생겼지만 입이 조금 가더라고요. 짧고. 그러세요? 예. 저는 솔직히 미식가예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저 와이프는 저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아, 그러시구나. 예. 네. 자, 그럼 우리 예. 한번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짬뽕, 짜장면. 짜장면. 그러면 한식, 호주식. 호주식이란 음식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호주 이민 국가였다 보니 이 되게 다양한 음식 다 있어요. 믿기 네. 힘들겠지만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밥통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전기밥솥. 맨날 밥 먹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자주 먹는 편이어서 그거 하나 샀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닭 있거든요. 약간 그 숯불에. 그거 너무 좋아요.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향이 있잖아요. 장작. 네. 먹느니 그만하시죠. 네, 근데 우리 윌리엄하고 벤틀리 오늘 오기로 했었는데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약간의- 벤틀리가 감기 약간 감기. 벌써 한 5일째 되고 있고요. 맞아요. 요즘에는 조금 컨디션 안 좋으면 집에 머무는 게 맞으니까. 네. 윌리엄, 벤틀리 보고 싶었어. 네. 우리 쌤도 아빠시니까 네. 아이들 키울 때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약간 문화도 다르고 평생 드셔오셨던 게 좀 음식 종류가 다르니까 네. 아이들 또 먹는 거와 관련돼서 우리 궁금한 얘기도 나눠보고요. 또 먹는 것만이 다는 아니니까 지금 네. 한창 아이들 그 유아기 아이들이니까요. 궁금한 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도 좀 예. 많이 나눠봐요, 우리. 알겠습니다. 네. 우리 둘째 벤틀리 같은 경우는 많은 거 이 양으로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장난감이든 뭐이든 많은 거 너무 바랐는데 저는 식사 예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힘들어요. 저는 약간 멘붕 와요. 이럴 때. 약간 불편하시군요. 아이가 예. 그렇게 하면. 예. 자,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예. 우리 벤틀리가 이렇게 먹을 거를 많이 하는 거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아빠를 닮았습니까? 엄마를 닮았습니까? 분명히 누굴 닮았습니다. 그건 모르겠는데요. 우리 집에서 밥은 그렇게 먹는 사람 없어요. 그럼 지금 벤틀리가 정확하게 개월 수가 어떻게 되죠? 49개월. 49개월, 그러니까 딱 만 4살 1개월이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빵집 갔을 때 그 윌리엄한테 너 사고 싶은 거 3개 골라. 벤틀리 사고 싶은 거 3개 골라. 그럼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집에서 그냥 이렇게 자 6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직. 네. 근데 사실은 아이들마다 약간 타고난 기질이 좀 달라요. 부모가 같은 부모고 어떻게 보면 엄마 쪽, 아빠 쪽으로부터 유전자가 50% 오는데요. 그 유전자들이 비슷한 걸 공유는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달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러는데요. 벤틀리는 좀 그런 면에서는 자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자기 영역도 중요한 아이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 나이로 봐서는 지금은 자기 것에 대한 소유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배우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는 나눠 먹는 것보다 더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자기 것을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단단하게 잘 발달이 돼야 이걸 딛고
그 다음에 쉐어링이 가능한 건데 오은영 TV를 봤다. 그랬더니 오은영 박사님이 나눠 먹는 거 가르치지 말라더라. 이럴까 또 걱정이 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성장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배워나가는데 배워나갈 때의 순서가 나눠 먹는 것보다는 자기 것에 대한 소유를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 영역에 대한 충분한 개념이 있어야 내가 이 경계를 지켜나가고 부터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를 배우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이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뭐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윌리엄 같은 경우는 네. 자꾸 좋아하는 것만 먹으려고 해요. 약간 편식이 있군요. 네. 계란 버터 밥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 친구. 저는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아빠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네. 윌리엄은 희한하게 네. 새로운 음식 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아이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극이라는 건 늘 아이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들이고 네. 익숙하지 않은 게 더 많고 생소하고 잘 처리를 못하고 이미 내 것이 아직 아니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요. 어떤 아이는 선뜻 받아들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자극보다도 눈으로 보는 거는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소리도 귀를 찌르진 않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게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오면 삼키게 되고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이 아닌 거는 선뜻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좀 더 강한 애들이 있고 조금 더 약한 애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거절했으면 네. 부모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권한 다음에 먹어 하는 거는 약간 영어로 말하면 프레셔를 주는 네. 거고 그냥 권한 다음에 이거 사실 맛있긴 하는데 언제든 보고 한번 먹어봐 이 정도로 끝내야 돼요. 조금 편안하게 다루어내는 게 대체로 만 나이로 10살 정도 돼야 돼요. 성격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아이가 낯선 음식에 대해서 아직 자기가 이게 안전해? 이런 게 이제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장 믿는 부모님이 이제 그런 음식을 자주 먹으면 안전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조금 접하게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 성인이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식사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이게 밥 먹다가 갑자기 의자에 뻘떡 일어나서 서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테이블하고 의자 높이 안 맞아서 그런 건지 네. 자꾸 밥 먹을 때 의자에 저는 또 보여줬어요. 아빠 의자 올라가서 서 있지 않은데 니네들은 왜 그러니 이렇게. 네.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의자에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은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뻘떡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이렇게 튕겨나가서 딴짓을 하거나 아니면 유치원에서도 급식하잖아요. 급식을 할 때 잘 앉아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것 같으세요? 거기서는 뭐 특별히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한테는 좀 물어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건 괜찮아요. 다만 위험하잖아요. 의자라는 게 그죠?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위험해. 그리고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게 좀 대해주시고. 주로 얘기할 때인 것 같아요. 네네. 자기 무대라고 생각해서 무대. 올라가서 그러니까 약간 톤이 더 올라가. 그러면 의자 높이를 맞춰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낮으니까 네. 올라가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싶은 거죠. 둘 중에 누가 그래요? 둘 다요. 둘 다 그래요? 네.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이 성교육은 언제부터 하기 좋은 시기인 거예요? 성격이요. 성교육. 성교육. 네. 성교육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는 겁니다. 성 관련된 문화 많이 바꿨으니까 이 아이들도 친구들은 함부로 만지는 게 아니라고 네네. 이런 것도.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성교육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교육의 주체는 부모다. 그리고 성교육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체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성 정체성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식기관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지금 윌리엄하고 벤틀리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신체의 부위의 명칭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 네. 제가 안 그래도 네. 얼마나 전에 와이프하고 얘기했어요. 네. 네. 둘 다 아들이 네, 여보니 네, 전 네. 그냥 단순하게 네. 피니스라는 네, 피니스 표현은 이렇게 계속 쓰죠. 하고 네, 있고 네, 네. 애들 둘 다 이해해요. 네. 근데 한국말로 네. 이 성기 호칭은 네. 너무 많고 어떤 거 그럼 이거 남성기, 여성기로 가르쳐 주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음경이 한국말로 피너스입니다. 이거조차도 부모들은 막 이게 막 부끄럽고 당황하고 어색하니까 애들한테 뭐 잠지, 네. 뭐 이렇게 뭐 꼬꼬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표준화되어 있는 명칭부터 정확하게 사용을 하고요. 이 각각의 신체 부위의 기능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방 내지는 아이들한테는 가슴, 그러면 전무덤 이런 게 다 정확한 표준어들인데요. 이거는 여성이 갖고 있는데 임신을 하면 이제 젖이 나와 아이들의 먹을 걸 주는 굉장히 소중한 곳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나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신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하듯이 타인이 소중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경계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면요, 일단 팬티 속에 있는 나의 몸은 보여줘도 안 되고 보자고 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 걸 만져도 안 돼. 그럼 애들이 제 거는요, 그러면 네 건 네가 만져도 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우리 오늘 쌤 저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어떠셨어요? 조금씩 이게 풀어지니까 네. 제가 부족한 부분 뭔지 또 다시 반성하게 되고, 또 앞으로 아이들은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정확히 짚어주는 것 같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우리 또 봅시다. 네. 예. 저는 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거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런 부모님들을 만나면 막 저는 막 가슴이 벅차요. 이렇게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또 아이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면 저는 막 가슴이 막 설레면서 막 이렇게 벅찼는데 오늘 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저 네. 앞으로 네. 또 열심히 키울게요. 네. 네, 진심이신 거죠? 막 이렇게 해서. 아니 지금 이런 우리 아이들을 자연에서 유래된 식재료로 정말 자연스럽게 먹게 하자라는 이게 아이누리 캠페인이거든요. 네. 오늘 여기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또 봬요. 예. 네. 짠.